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청년 특임 장관? 바보야. 문제는 평범한 자유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이 선거를 휩쓸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2030 청년 세대이고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포함한 MZ세대입니다. 이준석 돌풍도 그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이고요. 사실 제가 시간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지난 2019년도에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을 신설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카 본부장을 하고 있던 또 민주당 강남 구의원 출신의 여선웅 본부장이 청년 비서관으로 발령이 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직 국회의원인 김강진 전 의원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20대 특히나 20대 남성의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나름의 수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준석 현상이 일어났고요. 이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월 이동학이라는 사람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보통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리는데 이동학은 그래도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건 이 민주당도 좀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했다는 그런 티가 느껴졌고요. 이후에 6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재밌는 카드를 꺼냅니다. 김한규 변호사를 정무비서관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1974년생으로 사실 나이를 따지면 48, 곧 50입니다만 얼굴이 진짜 동안입니다. 사실 얼굴만 놓고 비교하면 제가 형이라고 불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저랑은 14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쨌건 이 김한규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다녀왔고 김앤장 출신의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 또 젊고 핸섬한 이미지로 이준석 돌풍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 인선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번에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제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이 20대의 민심 위반으로 큰 코를 다쳤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특임장관 신설해서 20대나 30대의 참신한 인사를 장관으로 세우고 청년 조직 막 개편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2030의 민심이 조금은 돌아오지 않을까. 5%만 돌아와도 10%만 돌아와도 전체 투표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청년 특임장관은 아니었지만 특임장관 제도가 있긴 했었죠.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왔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그 특임장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청년들 최고위원 만들고 특임장관 정무비서관으로 내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조언을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평범한 자유입니다. 일단 평범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요? 기득권 주류와 맞짱 뜰 수 있는 자유입니다. 청년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쓴소리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자유가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청년 인재, 제가 인정하는 이동학 같은 인재가 청년 최고위원이 돼도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게 되는 겁니다. 2030 국회의원 5명이 반성문 썼는데 문자 폭탄으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 하나 용감하게 나서서 그 5명의 의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박용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2030 청년 정치인들은 기득권에 해당하는 친문 세력, 소위 문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덤비면 안 되겠다. 괜히 덤벼봤자 욕먹고 문자 폭탄이나 받고 선배 의원들도 지켜주지 않는다. 다음번에 공천 또 받기 위해서는 얌전하게 주류와 기득권의 줄을 잡고 딸랑딸랑 그 딸랑이 노릇 잘해야겠다. 누구처럼? 김남국이나 장경태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실에서 정무비서관이 누가 되건 청년 특임장관이 누가 되건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장관 안 세워도, 정무비서관, 청년비서관 청와대에 두지 않아도 2030 청년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장관을 향해서, 당대표나 당의 주류를 향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쓴소리 할 수 있고, 그 쓴소리를 담담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의 자유가 담보되어 있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정말 평범한 주위의 민심을 반영해서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없다면, 청년 정치인 한 트럭을 세워도, 청년 특임 장관이 아니라 아예 청년 특임 국무총리를 세워도, 청년 부총리 제도를 신설해도 지금 2030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향하진 않을 겁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야겠죠. 국민의힘도. 이준석 돌풍이 있었지만 도드라지는 당내 청년 정치인 넘버 2, 넘버 3 떠올리라고 하면 고개가 갸웃겨러지게 됩니다. 더 많은 발언의 자유, 더 많은 좌충우돌의 자유, 때로는 부딪히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다치더라도 그걸 관용해주는 톨레란스가 국민의힘 안에 필요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이준석처럼 혼자 힘으로 10년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청년 정치인들이 선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물러나라고 말해도 한번 계급장 떼고 붙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국민의힘과 중도보수 진영 안에서 허락이 될 때, 그런 이 관용의 분위기가 있을 때 더 많은 제2, 제3의 이준석 또는 이준석을 능가하는 청년 인재들이 정치권에서 나타날 수 있고, 사회에 있는 똑똑한 청년들도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아, 저기 가서 내 능력과 소신을 펼칠 수 있겠구나 안심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왜 바보야 답은 평범한 자유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평범한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보통의 청년들에게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청년 당대표, 청년 장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력을 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전부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여의도에서만 머문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직장 생활을 했다, 아주 길지 않은 굉장히 짧은 기간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지금의 2030, 평범한 우리 주변의 20대와 30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 정서에 제대로 공감하는 사람들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여의도에 청년 조직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행동이 평범한 2030을 전혀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사석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끔 술자리를 할 때 가급적 여의도와 무관한, 정치권과 무관한 다양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창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런 친구들, 또 20대 동생들을 더 많이 만나려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한 여의도의 청년 정치인들이 현실의 밥벌이, 저는 김훈 작가가 글 쓰는 일을 밥벌이라고 표현한 걸 참 좋아하는데, 현실의 밥벌이를 손에서 놓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일로 어떤 후원금인지 부모님이 해주는 용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서 계속 밥벌이를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밥벌이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청년 행사를 여는데 평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행사를 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취업 준비하고 자기 가게 운영하는 청년이 어떻게 평일 오후 2시에 국회에 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까? 평일 저녁 늦게나 주말에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의도 청년 행사, 청년 조직을 보면 사실상 진짜 2030이 아닌 여의도 청년들, 정치 청년들만 드글드글한 게 현실입니다. 그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투신한 그들의 용기와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들만으로는 청년을 대변할 수 없다. 보다 더 많은 보통의 청년들, 심지어는 언론과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고졸 출신의 사회인들, 아직까지도 고시촌에서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하고 기약 없는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는 청년들, 투명인간이 된 이런 청년들, 그리고 정말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 일상의 다양한 청년들, 이 평범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대변할 수 있을 때 청년 정치가 꽃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야 문제는 평범한 자유야 라고 과감하게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오늘의 팩트, 청년 특임 장관 한 번 더 말할게요. 바보야
문제는 평범한 자유야. 평범하고 다양한 여의도 밖 진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자유롭게 계급장 떼고 청년들을 대변하면서 기득권 주류와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정치권에 필요합니다. 바로 그럴 때 지금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임계점에 다다른 수많은 20대와 30대들 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의 사토리 세대처럼 달관의 또 다른 이름은 절망이죠. 절망하기 직전인 이 20대 30대들이 또 젠더 갈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이 20대 30대들이 청년을 제대로 대변해주는 사람들을 보고 그나마 최소한의 희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들불처럼 번지는 청년 열풍에 장관 자리 하나 놓아주고 최고위원 자리 하나 놓아주는 식으로 얕게 숟가락 얹으려 들 것이 아니라 진짜 이 2030의 민심을 정치권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2030이 직접 만드는 정책으로 2030이 직접 주도해서 움직이는 정치 조직으로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 그러한 기득권 양보를 지금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평범한 2030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